안녕하세요. 라운교육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입학팀장 김일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좀 모아서 팀장님이랑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올해 의대 입시를 하면서 인원이 증원됐다고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원 효과를 보는 데는 지방이에요. 지역균형. 원장님도 아시죠? 네.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 많은 그 의대 1,500명 늘었다고 해서 그 효과를 보는 데는 극히 전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늘어봤죠? 어디에? 성대, 가천대, 인하대. 예? 하나가 또 있는데 왜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예? 그게 4개 정도밖에 없는데 네. 그게 늘었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나마 올해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 증원 효과를 보는 거는 학생들이요. 가천대 논술 없었으면은 큰 많은 효과를 못 봐요. 제가 보기에는 가천대 논술 사실 학생들한테는 그 많은 전형이 없죠. 솔직히 늘어가면서 40명 뽑는 데 있나 한번 봐봐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전형 제가 보기에는 올해 팀장님, 아니 원장님도 의대를 가신다고 하면 저희 논술 버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만 효과가 어디서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천대 논술 관심 있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의대 얘기를 해주셔서 좀 의대를 질문을 드릴 건데 예.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이제 의대에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몇 개 드리면 저희가 7월에 모의 논술을 좀 봤잖아요. 네. 거기 이제 어떤 학생들이 좀 왔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결과 같은 네. 거 혹시 학교에서 결과를 좀 알려주실 건지 예. 뭐 채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개해 주실 건지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그거 조금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제가 그 논술을 만들고서 시험을 본 이유가 고3도 좀 붙을 수 있는 전형을 만들고자 이 전형을 만든 거예요. 이 논술 자체가. 네. 원장님도 보시면은 이 논술이 그전에 논술 패턴이 어땠어요? 제시문 주고 거기에 손문제들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희 논술 자체가 학부모님이랑 학생들이 자꾸 열광하고 좋아하는 게 저기 출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학교 수업만 잘할 수 있으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시문이라는 게 없어졌죠. 다른 지금 의대 논술하면서 가천대까지 10군데입니다. 10개 대학. 근데 저희 대학 문제만 패턴이 틀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보면서 학생들이 좀 많이들 오겠다. 재수생들 좀 오겠다 해갖고 모의지원을 한번 받아봤더니 한 8%가 재학생이 고3들이 왔었고 한 42% 정도가 재수생이 왔었어요.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 의대를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울산에서 온 친구, 대구에서 온 친구 얘가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작년에 그러니까 재수하는 학생도 왔었어요. 작년에 봤던 다른 대학의 논술 문제와 가천대 문제가 전혀 틀리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좀 쉬웠다. 문제 풀고 나가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갖고 아 문제가 쉬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 이거 문제가 쉬웠고 우리가 좀 난이도 조절 실패했나 해가지고 딱 해봤더니 제가 항상 시험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쉽다고 하는데 왜 쉽다고만큼의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그래갖고 딱 해봤더니 그 문제 자체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아 재수생이 훨씬 잘 보겠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요 훨씬 잘 보겠지. 그래갖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점수를 딱 해봤더니 저희가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갖고 합격자까지 나왔더니 재수생이 없어요. 왜 재학생이 점수가 더 잘 나오죠? 그건 뭐예요? 너무 원장님. 너무 그래갖고 좀 당황이 됐었고 이 문제 패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되게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 수준이나 그런 거 낼 때 기준 삼았던 게 작년도 수능 1등급 수학 1등급이요. 미적 봤을 때 네네. 84점이 1등급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점수로. 네, 원점수로 네. 했을 때 84점이었었는데 제가 88에서 92점 정도 나온 학생들은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붙었으면 좋겠고, 사실 보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수리논술이죠. 네, 그렇죠. 정시에 반영 비율을 보면 수학이 가장 높죠. 그렇죠. 의대는 그렇죠. 의대 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 학생들이 수학을 100점 맞고, 그렇지 않으면 한 문제만 틀리고, 그렇죠. 국어 2등급도 저는 의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의대. 올해. 예, 올해 그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가천대 논술 봐가면서 학생들이 손해낼 게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은 버릴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원장님도 한번 보시죠. 의대 논술. 허락. 의대 한번, 원장님 그만하시면 해주시면은 그냥 한번 보세요. 의대 다시 공부하시면 되죠. 네, 그래갖고 최저만 좀 채우면은 저는 그 최저가 내신들 각 대학들 중요시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전 내신이요. 수능 최저 1등급 3개가요. 탕구는 2개 평균이니까요. 1등급 3개가 저는 내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고등학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든 제가 서산 촌놈이거든요. 서산에 있는 고등학교든 다 똑같은 거 1등급 3개만 채우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종합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교과도 그렇고 학교 기준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모집 요강을 보고 의대가 진짜 내신 반영 안 하냐고 질문이 엄청 들어왔어요. 진짜냐고. 진짜 내신 없고 논술만 100이냐 이랬는데 지금 이제 팀장님 답변으로 그거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죠. 내신은 정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네. 예. 모의논술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혹시 모의논술 만점 기준으로 해서 평균 뭐 이런 거 결과를 좀 공개가 가능하신지. 80점 만점이거죠. 네 문제 20점씩 줘가지고. 네. 예. 80점을 줬는데 평균이 원장님 몇 점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60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고 또 재학생, 의대생들도 또 재수생, 의대생들도 또 많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60점 정도 합격 기준? 52점이면 가상으로 해갖고 했더니 80점 만점에 52점이면 합격이더라고요. 52점이면 합격이고 평균이 32.8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반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한 40명가량을. 저 조세학과 나한테 모의고사 보고서 내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봤는데 쉬웠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잘못됐구나. 모의논술 몇 명이나 받는지 혹시 공개 가능하실까요? 한 600명 정도. 100명? 예. 그래갖고 2타임으로 봤는데 문제 나갈 때 얼마나 당황했었는 줄 알아요. 저는 어떤 시험을 보든지 꼭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좀 문제가 어떤가. 그래서 많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갈 때 몇 개 맞은 것 같으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3개는 다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네. 저희가 2번 문항이 문제들 한번 보세요. 2번 그쵸. 문장이 수능 패턴에서 약간 벗어나게 좀 한번 해봤어요. 사고력 측정하는. 그걸 해봤더니 그 문제가 올해 그 영어 재학생들 1등급 컷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네, 한 1.47. 47. 그거하고 맞더라고요, 딱.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수학을 좀 하면은 조금 더 공부가 저는 그렇게 지금 믿고 싶습니다, 원장님. 아직 수능 보려면은 아직도 한 서너 달 남았으니까 네. 공부가 아직 다 안 됐겠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그날 이제 시험에 보러 가지 못한 학생들도 좀 많아요. 신청도 좀 힘들었다고 하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혹시 모의논술에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고 시험지가 지금은 공개가 됐지만 그래도 또 당일에 가서 좀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혹시 한 번 더 일정 같은 건 없는지 같은 걸 좀 많이 묻거든요. 저희들이 해드리면 좋은데 얼마 안 남아서 원서 접수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네. 저희들이 또 그 시행하기가 애당초 계획은 2번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채점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게 채점할 때 뭔지 아세요, 원장님? 차라리 모르면 안 쓰면 괜찮아요. 예. 근데 다 써놔요. 다 써놓으니까 이거를 하나씩 채점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게 똑똑하긴 똑똑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분 점수를 다 주니까 학생들이 그걸 하려고 다 하는 게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채점 기준이 한 4구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 점수 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모의에서 그렇게 갖고 채점까지 하려니까 저희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채점하는데 그 한 문항에 한 교수님들이 해갖고 주거든요. 근데 일반 논술은 채점이 좀 빠른데 의대 논술은 또 하다 보니까 기니까. 예, 그렇죠. 기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계획은 더는 없고 없습니다. 네. 올해 한 번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묻고 따지도 맛이라니까요. 드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첫 해니까 네. 사실 참고할 수 있는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의대가.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본 모의고사 예. 4문제 정도가 네. 실제 시험을 진짜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천대가 일반학과 논술은 예. 지금 모의 논술보다 실제 시험이 훨씬 어렵다라는 거를 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거를요.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또 섭해요. 왜 섭하냐면은 저희들이 일반 논술에서 모의 문제를 낼 때는 3월입니다. 그렇죠. 네. 3월인데 고3들이 3월 달이면 3학년 과정이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시작하네. 저희 시험이 언제죠? 수능 끝나고잖아요. 네, 네. 지금 쉬우면은 우리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공부 정점이 오르는 때가 언제예요? 수능 이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걔들 정점이 오를 때, 그리고 저희들이 원장님도 잘하잖아요. 지금 모의고사 낸 문제는 무조건 그 수준으로 내잖아요. 거기 수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나머지 문제가 8문제 일반 논술에 봤을 때 8문제는 그 수준으로 다 내고 7문제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많이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의대도 똑같아요. 지금 냈을 때 지금 애들이 실력이 정점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7월 달에 봤으면은 지금 반수생들 들어오죠. 조기 졸업자 그렇죠. 들어오죠. 이제 실력이 늘 때죠. 예. 네. 막 이제 정점에 9월 모평 끝나야 그때부터 올라갔을 텐데 똑같이 나오면은 나중에 변별력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쉬우면은요. 큰일 나죠. 아니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번에 저희들은 이번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 문제가 있잖아요. 네. 저희들 기준으로는 중하로 낸 겁니다. 저희들 설정할 때. 중에서 네. 하 정도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중에 중.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이걸 중상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의고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실망했던 게 연수생들이 훨씬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올라갔고 재학생들이 또 만족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각 그 지방 의대 학생들이 다니다가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수업이 없다 보니까 네, 걔들이 많이. 다시 지원한다는 게 그게 맞아요. 제일 무섭고, 그리고 수학은 원장님 문제 푼 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걔들은 어느 정도 다 제가 봐서는 달인 같아요, 걔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봤을 때 난이도는 조금 요 수준은 기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얘기하다가 흘러나가는데 지금 경쟁률이 얼마나 정도 나올 거라고 원장님은 생각을 해야 되면서요? 저희가 논술이 40명 정원이죠, 지금. 예. 한 5,000명 지원하지 않을까요? 5,000명 지원하면 저 이 유튜버 출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을 200대 1 봐요. 200대 1 정도 보는데 그 의대 논술은 저는 경쟁률에서 그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최저. 네. 최저를 몇 프로 봐요? 최저를 거기서. 저는 7%나 8%밖에 안 봐요.
체제 채우는 게. 그러면은 경쟁률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체제를 채웠냐 안 채웠냐 그 차이라는 거죠. 교과도 잠깐 얘기를 하면 작년에 가천대 교과가 높진 않았잖아요. 네. 1.0였잖아요. 1.0였었죠. 근데 작년에 1.0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28명인가 그랬어요, 저희가. 근데 수능 체제 채운 애가 7명이었어요. 내신이 한 5등급 됐는데 수능 체제가 되면 난 무조건 가천대 쓸 겁니다. 아, 그럼요. 저는. 왜? 수능 체제 채웠기 때문에. 8,000명이 오면 고사장 수용이 가능한가요? 몇 명이 올까요? 걔들 시험 보러? 40%에서 50% 와요. 음. 그러니까 8,000명이 와도 우리 학교 규모에서 한 번에 시험 볼 수는 있습니다. 다 와도.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0명 아니라 16,000명 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캠퍼스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가천대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경쟁률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 일반 학과도 그렇고 저희가 논술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 원서 접수를 하고 그 경쟁률을 보고 조금 많이 더 겁을 먹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면 수능 최저가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좀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조금 해줄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교과가 한 25대에서 27대1 정도 나와요. 네. 종합도 한 25대1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논술이 한 38대1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은 어디가 높은 거예요? 논술이 높죠. 아니라니까요. 그 입시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미쳐버린다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시험 봤더니 33%가 결실했습니다. 33%가 결실이에요. 자, 거기다가 3하나 못 채운 애들이 21%입니다. 거기다가 시험 보러 오면은요, 바로 또 주무시는 학생이 있어. 엎드려서. 네. 공부도 않고 오는 학생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죠. 야, 빨리 가, 집에. 그랬더니 안 돼요. 왜? 그랬더니 밖에 엄마가 지키고 있어요. 못 나가는 거야. 그렇게 공부 않고 우리가 추정은 한 2, 3대 1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 빼고 나면은 저희가 한 15대 1도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교과라든지 종합 마냥 한 25대 1 나오려면 이 일반 논술 경쟁률이 60대 1은 넘어야 돼요. 그런데들 이게 막 허수만 보고 막 그러시니까 제가 할 때 좀 답답해요. 이게 논술은 그렇게 얘기해요. 학과 추정하지 말고 네가 쓰고 싶은 학과를 써라. 종합은 계열적 합성 때문에 그과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술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낮았던 학과가 올해도 낮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묘했죠. 이게 저는 입시를 하면서 항상 경쟁률이나 성적이 살아있는 생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로 튈지 몰라서. 근데 이게 꼭 맞진 않는데 전통적으로 좀 약한 데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들 들어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낮은 데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갔을 때는 조금 얼로 튈지 모르는 거고, 두 번째 첨단학과들 있죠. 네. 그게 입시가요 묘하더라고요. 원래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하신 분들은 본인이 들었던 학과, 익숙한 학과들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못 들은 학과, 두 번째 학과명이 긴 학과들. 예? 그런 데들은 안 써요.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거기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천대는 100% 다 전과가 돼요. 100% 다. 보건계열, 의학학, 유아교육과는 빼놓고 자격증 나오는 네. 점은 빼놓고 그 학과들이 높아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줄 수 없으니까 못 받는 거 그거 빼놓고 100%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전략적으로 저는 올해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올해는 실력대로 대학 합격하지 않을 거다. 정보력이 합격을 좌우할 거다. 분명히 성적대로 줄 서 있어갖고 올 1월, 내년 1월, 2월에 웃는 사람이 틀려질 거다. 얼마나 많이 정보력을 가지고 들은 사람이 합격을 할 건가. 시기에서 원장님 같은 분, 소장님 같은 사람한테 예측을 해갖고 받은 사람이 더 합격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저는 올해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열어놓고 자기가 치열 쓰는 걸 듣고 듣기 싫은 건 한쪽으로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합격률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는 정확하게
조금 아시는 분한테 받아갖고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학교 와서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올해 정보력이 당락을 바꾼다는 거죠. 그 전년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일반 학과가 저희가 올해 내신이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지금 4년째 이제 시행인데 올해 처음으로 내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보면 합격 개수 같은 게 좀 알 수 있었잖아요. 학과별로.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학생들이 이제 참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내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그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합격 개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높아질 거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예측들을 좀 많이 하고요. 당연히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거의 입시 결과는 참고 정도용이 좋은데 그래도 논술은 조금 그 개수에 조금 많이 목매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거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요. 네. 작년에 원장님이 보시는데 우리 내신 반영 비율이 20%였습니다. 네. 그러면 등급간 차가 몇이었어요? 0.5점이었어요. 그렇죠. 거기 작년에 내신 자체가 동점자에서 거의 갈릴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작년에도 붙을 수 있었어요. 7등급도. 몇 개 맞으면? 15개 다 맞으면.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3년 동안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15개 다 맞은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시험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이 되게 이게 조금 묘한 게 있더라고요. 100점 맞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한두 문제가 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새 그렇죠, 얘기하면은. 근데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이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좀 그 단순한 건데도 그래야 돼요. 저희가 이틀 동안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어제 문제하고 오늘 문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사실 같으냐? 안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7차시, 8차시 봐도 문제가 다 틀린 거고.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본인들이 본 문제가 힘들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힘들든 쉽든 또 상관이 없는 게 그 모집단이 학과별 모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힘들면은 다 힘든 거고 쉬우면 다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낼 때는 뭐 7차시를 보든 8차시를 보든 우리는 똑같이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험 난이도는. 난이도요. 네. 똑같이 낸다고 한다 보는데 항상 보고 나면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재작년도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는 줄 알고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그랬더니 8.5개가 합격을 했었어요. 마지막까지. 네. 작년에는 조금 공부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다 생각해서 조금 쉽게 한다고 했는데 9.5개까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공부가 올해 학생들이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상황을 다 아는데 거기 난이도를 올릴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저도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갖고 작년에 나왔던 9.5개에서 11개 맞고 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간호과 하나 빼놓고 간호과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쵸, 예. 그건 안 되죠. 그거 말고는 11개 맞고 최저로 해갖고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시험 볼 때도 11개만 맞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내 표 보여주면 좋은데 9.5개 맞은 게하고 14.8개 맞은 애하고 이게 상하가 딱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원장님 14.8개 맞은 애가 제일 잘한 거예요? 9.5개 맞은 애가 제일 잘한 거예요? 입시할 때. 우리 들어온 때. 얘가 제일 잘했잖아요. 네, 네. 문 닫고 들어온 애가 캡이에요. 입시는 추원해가지고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야 걔가 입시를 제일 잘한 거예요. 얘도 14.8개도 가천대, 9.5개도 가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제가 항상 웃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비하나 그냥 웃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공부를 좀 덜한 학생들이 15개를 다 맞으려고 그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9.5개도 가천대생, 14.8개도 가천대상이야. 그러면은 다 맞으려고 하는 애의 시험 보러 오는 자세와 9.5개, 11개만 맞으려고 하는 자세가 시험 볼 때 자세가 틀리잖아요. 버릴 수 있잖아요. 4개. 그러면은 막힌 거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볼 때 1번서부터 풀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운 것도
10점, 쉬운 것도 10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해야죠. 이게 설명회 듣고 오늘 유튜브 올릴 거죠. 네. 그러니까 들은 애들이 순결하니까 이게 정보력이라니까.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모르는 분은 원장님이 다르겠지만 15개 맞으려고 내 거 보는 애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15개 왜 맞아요?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전략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것도 이 정보력 하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보러 갈 때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 9.5개가 마지막으로 했죠. 그러면 떨어진 애들이 몇 개일까요? 몰려있는 애가? 8개 반 9개 다 몰려있어요. 얘들이 떨어진 애들이 무슨 5개, 6개 맞은 게 아니라는 거지. 원장님한테 컨설턴 보고 저기 배우러 오는 애들 있죠. 네네. 걔들이 자 수능에서 수학을 다 맞으려고 1년 동안 재수해 3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1년 동안 학원 다닌 게 3개. 이것도 원장님한테 배운 게 2개 더 맞으려고 여기 배우는 학원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2개 더 맞으려고. 그게 정석이에요. 그럼 2개 더 맞았을 때 이런 정보력 갖고 2개 더 맞는다. 어떤 애들이 빠른가 보라니까요. 근데 많이 맞으려고 그러지. 아, 왜 많이 맞으려고 그래요? 난 정말 답답해. 그냥 문 닫고 들은 애가 위너. 입시는 제가 오래 하면서 느끼는데 그리고 이 전형이 좋아요.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수능 형태인 줄 아시죠? 네네. 그럼. 저는 그래서 이 가천대 일반 논술을 보는 애들은 수학하고 국어는 6월 모평보다 한 등급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능 형태잖아요. 네네. 그리고 논술도요. 의대 논술도 저는 가천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수학 있잖아요. 미적까지 나왔을 때 한 문제만 틀리지 다 맞으면은 수능에서 그렇죠. 너무 좋죠. 가려고 할 때 정시대 갈 때 비율 자체가 40%뭐 50%는 대학도 있지만 40% 나오면은 국어 2등급도 왜 국어가 자꾸 나오냐면은 의대 가는 학생들이 가장 못 오는 과목이 국어잖아요. 네네. 2등급 초반도 된다는 거죠. 지방 나와요. 점수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의대 논술도 마찬가지고 일반 논술도 마찬가지고 수능에 준호하기 때문에 이건 놓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 이거 들어올 때는 많이들 우리 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학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상하다. 내년에 더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천대 가는 길이 길입니다. 네. 개천. 네. 저희가 일반학과 논술 문제들을 보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과별로 좀 시험지가 다르다고 예.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 좀 어려워 보이는 시험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학생들이 간호학과라고 에이, 책정을 아니에요. 해요. 저희들은 그거는 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정표라는 게 있어요. 네네. 선정표라는 게 있어갖고 문제를 쫙 낸 다음에 그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선정표에서 1교시에는 B형 봐라, 3교시에는 C형 봐라 이렇게 선정표가 있어갖고 그거는 밀봉돼 있어요. 그거는 난이도를 저희들이 몰라.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간다 쉽게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몰라요. 시험 보는 암창까지 어떤 형이 그래야 가는데. 그러니까 몇 차 시에 어떤 형이 떨어지는데 그날 아침 시험 보는 아침에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호학과만을 위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없습니다. 거죠. 네네. 학생들이 이게 조금 많이 궁금해했었거든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간호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 전년도에 또 힘들었대요. 근데 또 다른 학과 또 보신 분들은 간호학과만 보세요. 다른 학과 보면은 또 힘들었다고 하는 학과들도 있어요. 그 난이도에 따라서. 네, 우리는 맞아요. 그리고 7차시 보면은 다 똑같이 내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천대의 의대나 이제 간호, 보건계열 간 학생들이 길병원으로 취업이 많이 되는지. 저희가 서울대 일반 대학에서 서울대 병원에 취업이 가장 많이 되는 대학이에요. 그다음 삼성병원, 중앙병원. 빅5로 많이 나는구나. 네. 서울대 간호과 나온 친구들이 간호사 현장 직종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 보겠어요? 가천대가 가장 좋아해요. 왜? 성실하거든. 잘 가르치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대학병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병상수가 되게 많아요. 음.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항막 지방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는데 놈들은 조금 있다가 뭐 어디 밑에 막 가겠다, 뭐 중경에시 어디 밑에 막 어디 가겠다 그러거든요. 제 목표는 여기서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안 할 거면 이렇게 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자, 10년 전에 봐봐요. 학생들이 10년 전에 평가할 때 한 50위권, 40위, 막 48위권이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은 애들은 어때요? 우리가 학생들이 전국 중앙일보 평가는 27위지만 학생들 평가는 한 23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서 졸업할 때 6, 7년 이하죠.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때 저것도 나와서 신문에 나왔어요.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나왔으니까 경기 수도권에서 2040년인가 45년 동안 살아남을 때야 가천대가 유일하다. 저는 남을 겁니다. 그래갖고 최고로 만들 거고 최고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대학 부럽지 않고 그렇게 갈 자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학생들 프로그램도 좋고 국고지원금도 많이 따는 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 논술뿐만 아니라 일반 논술 아마 최고로 아마 갈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의대 논술, 의대 지원자들 원장님 버릴 사람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 너무 걸고 많을 것 가야죠. 같아요. 예. 근데 그 바이오로직스랑 클라우드가 좀 또 최저가 다르고 신설이라 가지고 예. 클라우드 같은 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채용 조건형을 하는 대학이 몇 개가 있죠? 4,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대, 연대, 예? 성대, 한대, 서강대 그쪽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밑에가 어디 있죠? 중경예시가 있죠. 네. 건동이 있죠. 거기 다 젖히고 가천대가 카카오하고 채용 조건형 했잖아요. 네. 대기업이잖아요.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천대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가천대가 잘 가르친 거 좋다는 거죠. 카카오 클라우드 공학과예요. 클라우드가 먼저 이제 대형 서버. 네네.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학과 없어요. 장학금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액인가요? 전액. 그리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한 학기 학교에서 수업하고 한 학기 현장에 나갑니다. 2학기. 우와, 카카오. 2학년 에 나가서 또 그래갖고 네 부서를 다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1학년 때부터 한다는 거죠. 그런 데가 없어요. 의대가 아니고 거기가 더 좋은 거. 그래서 강력 추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들은 특색 있게 한번 보시고 또 하나가 바이오로직스 같은 네. 경우는 신약 개발이에요. 라이센스만 틀리고 똑딱이 약대에 사는데 지금은 신약 개발도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50년 된 신약 개발 커터가 풀린 약들이 엄청 많아요. 복제약. 작년부터 그게 엄청 쏟아져요. 근데 신약 개발하는 데가 다 어디가 있어요? 송도가 있어요. 60개가 넘는 업체가. 근데 지금 신약 개발하는 데는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그 전에 신약 계열 연구원 간다면 뭐라고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야 하는 거로 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때요? 화학과라든지 생명과학과라든지 생명공학과 그다음에 뭐 학원과 정도에서 대학원 가서 갔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걔들은 2년 배우고 갔어요. 근데 옛날에 입시한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 연구원은 대학원 나와야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는 2년 배우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신설했다니까요. 그리고 4년 가르쳐서 간다니까요. 걔들 팔로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90이 넘었고 엄청나게. 신약 바이오로직스도 되게 좋았고. 예. 또 하나가 그게 좀 소외된 게 우리가 의대 병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 계열이 가장 좋은 대학으로 좀 많이들 알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공대가 가장 큰 대학이에요. 첨단학과 생기면서. 반도체 학과들 많이 보셨죠? 네네, 그렇죠. 우리 원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는데 반도체 학과 우리 뽑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명이에요. 400. 네. 근데 전국에 있는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과학들을 다 보세요. 그게 400명이 안 됐었어요. 지금 제가 올해까지 아직 안 봤는데 작년 봤을 때. 전국에 뽑는 대학의 인원과 가천대가 400명 뽑는 인원과 맞먹었다는 거죠. 몇 년 있다가 작년에 나왔던 게 핫했던 게 뭐예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10,000명짜리 공장 5개.
저희들은 장담하고 있어요. 가천대생들이 다 쓸 거라는 거죠. 그게 왜 배운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뭐 지금 바라보고는 높은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 따라가지 전체적으로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의 클라우드, 바이오로직스, 반도체, 배터리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만들어가지고 없는 과들이잖아요. 처음 만들어지고 네. 그거 가지고 대학의 인지도를 확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반도체 대학으로 국고지원 단독으로 해갖고 국고지원금 받은 거 150억이에요. 그게 150억이 딴 데 아무것도 못 써요.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허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 너무 막 그저 몰리지 말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예, 궁금한 예. 거. 그러면 그 일반학과에서 클라우드 공학과랑 간호학과 예. 학생들이 좀 비슷했나요? 합격권이나 점수가요? 수준? 네, 점수 클라우드가 더 좋았죠. 훨씬 좋나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 논술부터 볼게요. 네. 일반 논술. 자, 내신 안 되죠. 없죠, 올해. 예. 종합 안 되죠. 가천대 논술을 안 만들었으면 그 학생들 가천대 쓸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대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논술 자체가 저는 떨어지는 학생들이 더 많죠. 그렇죠. 떨어져도 손해날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6월 모평보다 국어 수학은 한 등급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학생들이 아까 33%가 안 왔다고 했죠. 시험 보면. 그 좋은 데 됐거나 수시에 됐거나 정시에 잘 나온 애들이에요. 네. 그 33%에 뭐 만족하지 않고 저는 그 결시생이 5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능이 더 잘 봐가지고 아 가천대 논술 공부를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가천대 논술을 보고 났더니 수능이 더 올라가가지고 제가 아무리 지원자가 많아도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 거예요. 네. 걸어놓고 가야죠. 그렇게 공부해갖고 가천대보다 더 좋은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리고 별도 시험이 아니잖아요. 다른 대학 논술도 봐봐요. 원고지 형태 500자, 1000자, 2000자 쓰게 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문제들 많이 공개됐잖아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주저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합격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많이 합격하려고 그래요. 저는 입시를 하면서 수시 6장 쓰면서 하나 합격한 애가 가장 잘하는 애예요. 2개까지 용서가 돼요. 3개까지 합격을 하면은 공부 좀 덜한 것보다 저는 지원 전략에서 망쳤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형은 노출 전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논술 자체에서 수학하고 국어 다 들어갔죠. 네. 우리 학생들이 취업률이 69.7%입니다. 3,000명 이상 돼도 한 7위권 정도, 9위권 정도 돼요. 왜 그럴까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들, 이 여담 한 번만 더 하고 빨리 끝낼게요. 2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은 엄마, 나 대학 그만둘래. 나가 했던 학과하고 안 맞아. 그리고 그 대학 봤더니 좀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걔가 왜 그럴까요? 걔들이요. 내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꼭 성적 증명서를 띄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걔들이요. 그런 애들 권총이 한 쌍권총 지나서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맞아 있어요. 팡팡팡. 졸업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디스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초가 뭐가 돼요? 수학이에요. 수학 못해서 인문계 간다고 그러거든요. 경영과, 경제학과 원장님 아시죠? 네. 수학 없으면 미적분과는 다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일반 논술도 수학을 자꾸 강조하고 가천대가 그전부터 수학을 계속 봤던 게 합격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가천대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그 수학을 자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꾸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논술 볼 때도 수학을 밥숟가락 놓은 학생들은 오시지 말라. 그리고 사실상 수학을 전전년도에요. 8개 반에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걔가 수학이 빵개예요. 빵개. 국어만 8개 맞았어. 인문에서. 그래갖고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막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그냥 묻지마 지원하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 그게 학생들한테 여러모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도 네.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 돼요. 네. 의대? 알았습니다. 저는 의대 마지막 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수능 최저입니다. 올해 수능 최저 높은 대학들 있죠. 의대. 네, 네. 그 대학들은 교과 같은 경우 내신 보지 말고 수능 최저 채웠으면 넣으라고 그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가장 관건인 대학이 될 거고 수학이 잘하면은 정시 때 2등급 초반도 지방의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 잘하고 얘기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가천대 논술만큼 좋은 전형이 없다는 거죠. 그거 만들어 놓은 데가. 네. 40명이에요, 40명. 파격적이에요. 그것도 출제 패턴 바꿔놨잖아요. 네. 수능 형태로 바꿔놨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 증원되면서 학생들한테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천대 논술이라는 거죠. 이 전형 경쟁률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수능 최저 채운 애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놓고 봐야죠. 가천대 의대 빅5 안에는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왜 뭡니까? 그러니까 전형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수능 최저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항상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권 사지도 않고 복권 맞기를 바라는 거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잖아요. 복권을 사놓고 막 1등 맞길 바라야지. 복권도 사지도 않고 1등 막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나올까? 도전 없으면은 혁신이 없고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래도 똑같아. 6개 다 붙으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논술 쓰면은 우리 출제 영역 봤잖아요. 네. 수완, 수투, 위조. 수능이잖아요. 미적분 네, 내도. 네. 뭐가 망설여지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천대는 학생들만 보고 갑니다.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는 대학이에요. 네. 시험 출제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까지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많이 호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점수가 높아졌고 좋아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지원하시면은 이 유튜버 보신 분들 많이들 정보 보시고 좋은 효과들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원장님 마냥 이렇게 찍어주는데 별로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정보력이 정말 당락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기회의 한 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올해 이 방송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도 다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가천대학교 입학팀장님 모셨는데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천대학교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